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치아, 신경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일 때 신경치료를 해야만 하는지, 신경치료를 하면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과 이후 오랫동안 치아를 지키는 방법, 더 궁극적으로는 신경치료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치아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치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신경치료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손상받은 치아의 신경을 치료해서 재생시키는 치료가 아니라 손상받은 신경을 완전히 제거해버려서 환자가 더 이상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만드는 치료입니다. 충치가 매우 깊이 진행되었거나 치아의 미세균열이나 파절로 인해서 그 병소가 신경까지 갔을 때 치아는 신경의 손상을 받아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손상받은 치아가 있는 쪽으로는 식사를 하실 때 통증으로 인해 식사가 불가능한 정도가 되거나 가만히 있어도 욱신거리는 치통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 정도의 통증이 있을 때 치과를 내원하게 되는데요. 이 정도의 증상이라면 대부분 신경치료를 하셔야 증상이 해결됩니다. 신경치료는 손상받은 신경조직을 모두 제거하고 신경이 있었던 자리에는 특수한 재료로 가득 채워 밀봉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치아의 생활력을 담당하는 신경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치아는 신경이 있을 때보다 훨씬 약해지고 음식을 씹는 힘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러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썩은 고목나무처럼 퍼석퍼석해지는 거죠. 그 상태로는 일반적인 식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이나 단단한 재료로 만들어진 보철로 전체적으로 둘러씌워 보호해야만 합니다. 신경치료 중에는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도 피하셔야 하고 신경치료를 받는 치아가 있는 쪽으로는 절대 음식을 씹으시면 안 됩니다. 오른쪽에 신경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왼쪽으로, 왼쪽에 신경치료를 받으신다면 오른쪽으로 식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신경치료는 한 번만에 끝나지 않고 최종 보철 진행까지 5회에서 6회 정도 치과를 내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치료 과정이 힘들거나 일상생활이 바쁘셔서 치료를 중단하시고 내원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치아가 약해진 상태로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10중 8구 치아가 깨지게 되고 결국 발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신경치료는 절대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신경치료를 끝내셨다면 이제 치아를 씌워서 보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어금니의 경우 음식을 씹는 힘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강도가 좋은 금이나 지르코니아로 씌우게 됩니다. 보철 종류를 결정할 때 고민이 되신다면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나는 치과 치료한 티가 나는 게 싫다, 금리가 보이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선택하세요. 자연 치아와 가까운 색을 재현할 수 있어서 치료한 티가 나지 않고 강도도 좋습니다. 하지만 돌도 정 맞으면 깨질 때가 있죠. 지르코니아는 씹는 힘이 세거나 딱딱한 음식에 의해서 간혹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단단한 음식을 즐겨 드시고 씹는 힘이 강하신 남성분들은 지르코니아보다는 금리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앞니라면 예쁜 치아 색깔 보철로 씌우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신경치료를 하는 방법과 보철로 치아를 보호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걸 보시니까 솔직히 신경치료 너무 무섭고 피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럼 제가 신경치료를 할 일이 없도록 치아를 잘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즐기지 말아주세요. 딱딱한 음식으로 인해 치아에 미세균열이나 파절이 생겼을 경우 충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신경치료, 씌우는 치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금이 간 부위를 다시 붙일 수는 없기 때문에 덮어 씌워서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단단한 음식을 드실 경우에 치아 균열이 점점 더 진행되어서 발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단한 음식은 치아 건강을 위해서 피해주세요. 그리고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죠? 먼저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것, 칫솔질을 잘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은 치실을 매일 쓰는 것입니다. 치실은 가끔 생각날 때 치실 한번 써볼까? 이럴 때 쓰시는 게 아니라 칫솔질을 매일 하시는 것처럼
매일 치실을 쓰셔야 합니다. 충치는 씹는 면에도 잘 생기지만 치아끼리 맞닿아 있는 부위, 인접면에도 매우 잘 생깁니다. 특히 맞닿아 있는 부위에 진행되는 충치는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아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충치가 조금만 진행돼도 다른 부위 충치보다 신경에 더 빨리 손상을 주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치아가 맞닿아 있는 부위는 아예 칫솔이 들어가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치실을 쓰셔야만 플라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치실만 매일 쓰셔도 충치 예방에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충치를 예방하는 불소 성분이 들어있는 치약을 쓰시는 것이 충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불소는 치아의 가장 겉껍질인 범랑질을 매우 밀도 있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데요. 단단한 범랑질로 둘러싸여 있는 치아는 충치균이 배설하는 산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충치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단단한 치아로 타고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치실 사용과 칫솔질을 제대로 잘 하시고 불소 치약을 부지런히 쓰신다면 후천적 노력으로 충치가 잘 생기지 않는 치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치아가 아파지기 전에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치과 검진을 받으신다면 조기에 충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치료만으로 치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치과에서 아픈 치료를 받을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치아 관리하는 방법 꾸준히 따라하시면 건강한 치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